자, 이제는 성남이 아니라 브랜트포드 네. 소속이 된 김지 선수. 진짜 최연소죠? 최연소죠. 일단 네. 이 어린 나이에 유럽 리그로 그것도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했다는 게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진출했다는 게 너무 놀랍고 또 하나는 한국 센터백들이 이렇게 빅클럽 빅리그들과 계속해서 링크가 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링크가 나고 팀을 옮기고 있잖아요. 긍정적이지. 그래서 좀 적응이 안 돼요, 사실. 거기에 김지 선수는 어쨌든 하브리그에 있어. K리그 물론 이제 2. 이 선수가 정말 유망하고 어리고 20세 월드컵에서의 활약이 좋았고 뭐 다양한 수식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지난 시즌까지는 성남이 어쨌든 일부 리그에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K리그, 근데 K리그 1이 아니라 K리그 2에서 온 선수에게 4년 계약, 여기에 1년 이제 클럽 연장 옵션이 이제 붙여서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이 정도는 뭐 사실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만큼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영입한 선수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브랜트포드가 그 처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승격했을 때 약간 축구판 머니볼 같은 느낌을 맞아요. 많이 준다고 했었어요. 그 머니볼식이라는 게 결국 그거죠. 선수에 대한 본인들만의 관찰 프로그램이 있고 뭐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 선수가 무슨 어디에서 뭐 장점을 발휘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선수를 영입을 하는 거 단순히 뭐 이름값만 보고 뭐 이 선수가 뭐 어디서 좀 잘했다던데 이렇게만 보고 영입하는 그런 클럽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브랜트포드도 그렇고 브라이튼도 그런데 이 팀들이 되게 효율적으로 영입을 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소 안 알려진 리그들, 안 알려진 무대에서 유망주도 막 긁어모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육성을 시키고 터트리는 게 또 이 두 팀의 특징인데 그런 이유가 일단 스카우트망이 넓은 것도 넓은 거지만 그러면서도 데이터 분석을 되게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통계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이 선수가 어떤 기량을 가지고 있고 어느 무대에 어떤 선수에 대한 관찰을 뚜렷하게 본인들만의 기준으로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구단들이기 때문에 그런 구단에 픽을 받았다? 그럼 김지수에게도 브랜트포드 내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크다는 점을 우리가 좀 설레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풋볼 디렉터 필 자일스가 얘기했죠. B팀에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간 줄 거고 활약에 따라 1군이랑 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이것 자체가 04년생 유망주한테는 엄청난 기회고.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어쨌든 김지수 선수에게 어린 나이에 지금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 또 영국이라는 무대에서 생활에 적응해야 되는 시간이 분명 필요할 거거든요. 언어적인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브랜트포드 지금 이 풋볼 디렉터 얘기만 보더라도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다는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팀들이 대체적으로 유망주를 정말 잘 키우는 게 약간 저는 완전히 비슷한 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라리가에는 이제 오사수나가 감독 그리고 코치별로 분석관이 한 명씩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폭도 되게 넓고 분석적인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춘다고 들었는데 이런 팀들에 들어갔을 때 보통 나이 어린 선수들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뭐 올 시즌에 오사수나는 저는 뭐 아이마르 오로스 같은 선수들을 좀 주목하긴 했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브랜트포드 아래에서 성장할 김지수가 아주 기대가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영상에서 주로 다룰 건 이제 김지수 선수에 관련된 부분도 물론 있지만 같잖아요. 네. 10대고. 10대. 예. 10대인데 한 3시즌 정도의 기록을 모아봤습니다. 무슨 기록을 모아봤냐? 이 3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기회를 받았었던 10대 센터백들은 누가 있는가? 그래야지 우리가 10대 센터백들에게도 정말 프리미어리그 데뷔 기회가 오는구나. 이 정도 오는구나. 혹은 이런 경기에 혹은 팀의 배경이 있으면서 10대 선수가 데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브랜트포드에서도 나는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 지난 시즌부터 바로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머스의 오원 비번.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이제 총 한 경기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이 선수를 막 기용하려고 해서 기용했다고 보기 좀 힘들죠. 그 리버풀 안필드 원정에 와서 본머스가 0대 9로 진 적이 있었죠. 이때 아무래도 본머스 입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집중을 하기 힘든 경기였기 그쵸. 때문에 어린 유망주에게 기회를 줬고 82분경에 이제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농구로 치면 약간 가비타임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선수는 꽤 많이 나왔습니다. 레비 코릴. 이 선수는 진짜 브라이튼이 좀 기대를 갖고 임대를 한 케이스죠. 그리고 영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첼시 쪽에서는 포체티노 플랜에 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낼 수 없다라는 이적 링크도 있었고. 왜냐면 이제 레비 코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은 결국 왼발이라는 거예요. 왼발이고 10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빌드업은 완성이 되어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별 팀의 대표팀에서 경기를 뛸 때나 브라이튼에서 뛴 경기를 보더라도 볼음반 잘하고 간결하게 왼발을 통해서 패스나 롱패스를 뿌리는데 패스의 구질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브라이튼도 전술적인 상황에 따라서 레비 코릴 선수가 만약에 웹스터가 또 부상으로 빠져있는 기간 동안 그렇죠. 그때 이제 코릴 선수가 왼쪽 센터백으로 기회를 많이 받았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잘했어 나왔을 맞아요. 때. 그래서 이 선수는 충분히 브라이튼이 임대를 한 것도 당장 센터백의 뎁스를 채워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웹스터의 혹시 모를 부상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왼발 센터백의 옵션이 필요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전력감을 가지고 기대를 갖고 이제 임대를 해온 선수라고 좀 보면 되겠고 되게 앞으로도 성장을 할 선수라고 봐요. 그렇죠. 신체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첼시가 이제
아직은 우리는 안 팔아라고 얘기한 게 괜한 게 아니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17경기 나왔습니다. 네. 19살 나이가 03년생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하지만 생각하겠죠. 역시 웹스터가 이제 부상을 안 당하고 덩크 웹스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는 코릴이 후반기 때 밀렸죠. 그러니까 뭐 주전조라고 보기 힘들고 중반기 정도 때만 잠깐 주전으로 나왔어요. 근데 03년생인데 로테이션 쪽으로 저 정도 경기 소화했다? 이거 자체로도 굉장한 경험이다. 그쵸.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시즌 전으로 시계를 또 돌려보면 2021, 2022 시즌 5명이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의 레오 옐데. 근데 옐데도 이때 당시에 총 2경기 나와서 그렇게 많이 경기 소화를 하진 않았고 피르포 부상 때문에 그때 네. 전반전 중반에 교체 투입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웨스트햄과의 네. 22라운드 경기였고요. 찰리 크레셀 마찬가지로 리즈입니다. 음. 이 선수는 앞서도 저희가 웨스트햄 22라운드라고 했는데 6라운드 웨스트햄 경기에 이제 나왔었어요. 네, 이때는 이제 선발 출전이었고요. 근데 리즈가 지난 시즌도 그렇게 리즈 팀 자체가 너무 불운한 부분이 줄부상이 많아요. 특히 수비 쪽에 이런 부상자들이 막 예전에 디에고 요렌테 있을 때 그치. 호호 있을 때 번갈아 가면서 다치고 막 쿠퍼 다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에어컨 많았거든요. 다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트라이크 선수가 생각보다 이제 스쿼드 땜빵을 하려고 막 주전 많이 얻고 그랬던 게 이제 리즈인데 찰리 크레스에도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웨스트햄 경기 때 출전을 했던 게 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리고 앤드류 오모바미델레 이제 노리치 시티. 왜냐면 노리치 시티가 강등이 됐지만 2020-2022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가 있었으니까. 노리치도 이때 오모베미렐레 선수도 선발 출전했는데 어쨌든 노리치도 이 수비 쪽에 뎁스를 채워야 되는 상황에 부상자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린 선수에게 기회가 좀 주어질 수밖에 없었죠. 네, 프리미어리그는 5경기 나왔고 이제 이 선수는 그래도 좀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이건 라일리. 지금 이제 번리 소속이죠. 맞아요. 번리 소속인데 이제 지난 시즌 번리 소속으로 주전은 아니었기 때문에 후반기 때 임대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라일리 선수도 한때 유망주였는데 어쨌든 87분경에 좀 잠깐 뛰는 정도로 기회를 잡았다. 네, 뉴캐슬과의 경기였는데 네. 이제 5대0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87분경에 교체 출전 그리고 이 시즌에 총 한 경기 출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라일리도 뭔가 이 선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야겠다라는 느낌의 투입은 아니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시즌에 제일 주목해야 될 선수는 에버튼의 브랜스웨이트죠. 이 선수는 아마 장기적으로 에버튼에서 미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브랜스웨이트 데뷔 경기가 2019-20 시즌에 울버햄튼전이었는데 제가 이 경기를 중계해서 또 이제 울버햄튼 형철이가 많이 들어갔거든.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경기 이제 지우고 좋다가 울브스 시절에 골 넣고 그랬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브랜스웨이트에 보면서 특징이 이 선수가 196cm예요. 키 크고 키가 진짜 크고 그리고 공중볼 잘 따고 피지컬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도 왼발이에요. 왼발 센터백. 아까 이제 코르도 그렇고 브랜스웨이트도 그렇고 물론 이 이후에 브랜스웨이트가 뭐 이후 시즌에 에버튼에 바로 1군에 정착을 한 건 아니지만 임대료가 아마 그랬죠. 그쵸? 근데 그래도 브랜스웨이트는 장기적으로 제가 이 선수도 기회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왼발 센터백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0대 나이에도 기회를 받는 선수들이 팀에서 찾기 힘든 왼발의 유형이라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 신체 능력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코르도 보면은 신체 능력이 완성된 케이스거든요. 코르도 집중력이 조금 중간중간 흔들려서 그렇지 신체 능력 되게 좋아요. 브랜스웨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체 능력 완성돼 있고 왼발의 희소성을 가질수록 10대 나이에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으로 코너 코디보 뭐 이제 임대 복귀를 했지만 코너 코디보다는 그래도 브랜스웨이트와 같은 선수들을 더 이제 키우겠죠. 네, 키우고 중용하는 것 그런 부분이 가장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2020-2021 시즌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윌 피치는 이제 한 경기 뛰었고 교체 출전한 시간을 보면 이제 윌 피치는 95분경 경기 막판에 이제 기회를 좀 얻는 정도의 셈이 되겠고. 네. 이제부터 저희가 말씀드린 이름들은 무조건 축구 팬들이라면 귀에 좀 익을 이름입니다. 일단은 맨시티, 지금은 바르셀로나죠. 에릭 가르시아. 에릭 가르시아도 데뷔 시즌이 이제 2019-20 시즌인데 맨시티의 2019-20 시즌이 요 근래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를 쭉 우승하다가 유일하게 우승 못하고 리버풀이 이제 우승했던 그 시즌이 2019-20 시즌이거든요. 그때 맨시티가 우승을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센터백의 줄부상 때문인데 로드리 페르난지뉴까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센터백 땜빵 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둘이 센터백으로 나온 경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에릭 가르시아도 그 센터백의 뎁스 부상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면서 에릭 가르시아가 기회를 잡았는데 생각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기에는 사실 경합 능력과 같은 신체적인 능력이 너무 아쉬웠고. 그러니까 19-20 시즌에 이미 프리미어리그를 데뷔를 했는데 그 이제 다음 시즌 20-21 시즌에도 사실 이 선수가 처음 나온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경기였어. 맞아요. 그때 경기가 이제 레스터에게 2대5로 홈에서 진 경기. 이때 이제 에릭 가르시아도 결국 그런 경합 능력이나 수비력에 있어서 의문보를 좀 달던 뛰기 시기여서 가면 갈수록 평가가 안 좋았죠. 근데 어쨌든 에릭 가르시아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비 쪽의 줄부상 때문에 2019-20 시즌부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맨시티에서는 기회를 좀 잡은 케이스다. 그 발밑이 좋아서
나는 펩가르디올라는 기대를 좀 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스페인 국적이기도 그치. 하고. 근데 이 선수가 일찍이 마음이 좀 떠나 있었거든요. 자기는 이제 라리가 바르셀로나에 네. 대한 열망이 좀 있었고. 그래서 아마 맨시티에서는 기회를 좀 주려는 계획은 있었겠지만 에릭 가르시아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언급드릴 선수가 웨슬리 포파나입니다. 아, 웨슬리 포파나는 그냥 레스터 시티가 나름 기대를 안고서 이제 영입을 한 케이스고 이 선수 이미 뛸 때부터 완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쵸. 웨슬리 포파나도 사실 요즘 부상이 좀 많아서 그렇지 신체 능력이 완성된 케이스고 그러니까 장기 부상이 많아가지고 네. 포파나는 또 수비 범위 되게 넓고 오른쪽 풀백까지 겸할 수 있을 정도. 물론 이제 실제 위치가 풀백은 아니지만 뛰는 히트맵 보잖아요. 그냥 풀백처럼도 뛰어요. 맞아요. 전진 잘하고 킥 좋고 저 세트피스 때 헤더 잘하고 되게 적극적인 성향이고. 네, 그런 거 보면 에리 웨슬리 포파나도 10대 나이지만 신체 능력 완성돼 있고 플레이 스타일의 희소성 때문에 기회를 받을 만한 특징이 있었죠. 그러니까 19살의 나이에 이미 2020, 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 총 28경기에 네.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는 꽤 재능이 있었고 좋은 선수였다라는 걸 방증하는 이제 스탯이죠. 맞아요. 네, 자료 자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리버풀의 리스 윌리엄스. 아, 이 니스 윌리엄스도 할 말이 있죠. 이 니스 윌리엄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이제 반다이크 부상, 마팁 부상, 조고메스 부상, 그리고 이제 저때 진짜 고생 많이 했다. 파비뉴 네. 센터백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진이 다 전멸을 해가지고 파비뉴 센터백 보고 그거도 안 돼가지고 후반기 때 카박 임대. 그리고 핸더슨도 한번 아,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나? 전설의 경기가 있어요. 이때 2020-21 시즌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핸더슨 파비뉴 센터백 뛴 경기. 그랬었단 말이야. 그거 제가 중계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 로드리 페르난지는 내가 했거든. 어. 근데 거기는 어쨌든 아. 수미가 이제 좀 내려온 거잖아. 네, 맞아요. 근데 핸더슨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 그게. 핸더슨 파비뉴는 너무하죠. 네. 근데 그 정도로 센터백이 전멸을 했는데 그 경기 져가지고 하제네틸이 경기 끝나고 울면서 막 클롭 잡고 리버풀 잡은 거에 막 감격했던 맞아. 생각이 나요. 저도 울었습니다. 마음이 울었죠. 경기를 질 줄이야.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니스 윌리엄스 사실 이 선수도 이제 리버풀의 그 수비 쪽 줄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회를 잡은 거고 잘 버텨주긴 했는데 기량적으로는 사실 리버풀 기량은 아니죠. 13라운드 토트넘전에 이제 데뷔를 했고 네. 이때 이제 선발 출전 네. 이제 또 풀타임 활약을 했습니다. 울며 계좌 먹기 했죠. 네, 프리미어리그 총 9경기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이게 새 시즌도 그렇고 범위를 조금 더 넓혀봐도 최소 1명 이상의 센터백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기회를 받는데 네. 이게 쭉 보잖아요. 리스 윌리엄스 리버풀 출신이고 그리고 뭐 에릭 가르시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팀에서 성장을 한 케이스인 경우가 많아요. 브레스웨이트도 어쨌든 에버튼 뉴스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이 팀의 유스 출신 혹은 어리고 굉장히 미래를 장기적으로 보는 선수들에게 1군 기회를 주는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김지수 선수가 이번 시즌에 데뷔를 못한다고 해도 기대를 저버릴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이상할 건 아니에요. 네. 20대 선수가 기회를 잡는 게 사실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팀 합류했고 이 선수는 아직 언어적인 문제 그리고 뭐 이제 큰 무대에 대한 적응 네. 다양한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1군 팀에 뭐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막 콜업해가지고 근데 뭐 엄청 잘해서 콜업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일단 B팀 적은 먼저 잘하고 네. 꾸준히 뛰고 있으면 기회는 분명 찾아오니까 그렇죠. 좀 이번 시즌에 개막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김지수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브렌트포드 구단 내부적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10대 선수 중에 데뷔를 일찍 하고 기회를 많이 받은 선수들은 신체 능력이 확실한 선수들이 좀 많았어요. 내부적으로 이제 김지수 선수를 관찰하면서 그러한 신체 능력이나 혹은 어떤 플레이 스타일의 희소성. 아까 이제 왼발을 쓰는 선수들은 또 그 스타일의 희소성 때문에 기회를 받았던 것처럼 김지수 선수도 양발이라는 특징이 양발 있어요. 잘 쓰는 네. 편이니까. 이것도 분명 팀 내부적으로 봤을 때 플레이의 희소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고 또 이제 웨슬리 포파나처럼 수비 범위라든지 빌드업의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희소성을 안겨준다면 그러면 센터백의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보다 기회를 받을 가능성도 저는 있을 수 속도도 있다. 또 괜찮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팀에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대패와 같은 어떤 그것도 이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도 10대 선수들에게 우연히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런 시나리오 속에서 김지수 선수가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김지수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정말 네. 해외리그 지금 한국 선수 풍년입니다, 여러분들.